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S 일렉트릭 웨비나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친환경, 고효율, 전력 및 자동화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LS 일렉트릭이 만들어 나가는 스마트 에너지의 미래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팩츠라고 불리는 유연 송전 시스템입니다. 먼저 강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S 일렉트릭의 백승택입니다. 네, 세미나 후반부에 경품 추첨에 대한 안내와 다음 세미나에 대한 중요 공지가 있을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객의 전력 품질 안정화를 위해서 개발된 팩츠라는 시스템을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 팩츠의 개요, 그 다음에 왜 팩츠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 그 다음에 저희 회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팩츠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현재까지 저희가 납품했던 팩츠에 대한 납품 실적, 그 다음에 최종 마무리하고 QA를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팩츠라는 시스템은 고객분들께서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팩츠 시스템은 1970년대서부터 개발이 됐는데 가장 크게 팩츠라는 시스템이 개발된 목표는 대부분의 송전 시스템의 전력 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개발이 됐었는데 고객분들한테는 되게 생소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고객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주하고 계신 빌딩이나 공장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역류를 보상하기 위한 캐패시터 뱅크나 리액터 뱅크도 팩츠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팩츠는 유연 송전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최종 목표는 기본적인 모든 전기 설비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공장의 운영 편리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 부가적으로 이러한 성능과 편리성을 증대시키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고객의 가치인 이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좌측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팩츠 시스템은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1세대는 고객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리액터나 캐패시터 뱅크를 개통에다 달아서 역류를 보상을 하는 방식을 1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식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했던 고식 기술이고 운영의 불편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수동적으로 뱅크를 제어해서 역류를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제어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뱅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아시다시피 계단식으로 무유 전력을 보상할 수밖에 없는 단점도 갖고 있고요. 또한 응동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 오른쪽에 있는 SVC나 스택콤이라는 기기가 개발이 됐습니다. 이 방식은 1980년대 이후서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최근에 신재생이나 역률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면서 팩츠 설비가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SVC와 스택콤에 대한 내용은 뒤에 잠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런 SVC와 스택콤은 왼쪽에 있는 1세대에 대비해서 가장 큰 장점은 자동적으로 무유 전력을 제어를 해서 역류를 보상할 수 있고 선형으로 출력을 해서 실제로 운영상에 굉장한 편리성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팩츠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 2세대, 3세대, 최근엔 4세대까지 공급이 되고 있고요. 1세대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캐패시터와 그다음에 리액터를 공장 계통이나 송전 계통에 병렬로 달아서 그 앞단에는 기계식인 차단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무전력 보상이 굉장히 느릴 뿐만 아니라 캐패시터와 리액터를 병렬로 투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미케니컬 스위치, 기계적인 스위치죠. 미케니컬 스위치가 실제로 투입될 때 과도 전류가 흘러서 캐패시터나 리액터가 소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도 공장에 실제로 이 캐패시터나 리액터 뱅크가 소손이 돼서 유지 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방식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의 캐패시터하고 리액터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 기계적인 차단기의 과도 전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이리스터라는 반도체 스위치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온오프를 시키는 방식이 2세대 패치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패시터 뱅크 앞단에 미케니컬 스위치가 아닌 이 사이리스터라는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이용을 해서 캐패시터를 자동적으로 개통에 투입하거나 뺄 수 있는, 또한 과도 상태를 굉장히 낮췄기 때문에 실제로 유지 보수비도 왼쪽에는 1세대에 대비해서 유지 보수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세대는 기본적으로 캐패시터하고 리액터를 통해서 역류를 보상하거나 무전력을 공급 흡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동 소자를 쓸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단점이 있었는데, 이 방식을 개선한 게 이제 3세대입니다. 3세대는 옆에 보신 것처럼 리액터나 캐패시터가 없습니다. 단지 요 인버터라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요 인버터라는 놈을 이용을 해서 계통에 무전력을 공급하거나 흡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무전력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2세대하고 3세대를 무전력 제어를 하게 되면, 전압 제어 같은 것들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응답 속도가 기본적으로 1세대는 차단기가 동작하는 시간 때문에 굉장히 느린 시간이 가고 있는데, 2세대와 3세대는 기본적으로 60Hz 기본으로 봤을 때 약 3사이클 이내에 모든 동작이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응답 특성을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팩츠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장에 지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이 MSC, MSR이라는 게 결국에 미케니컬 기계적인 스위치로 캐피스터 뱅크와 리액터를 공장 계통에 투입을 해서 역률이나 무전력을 보상하는 방식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용량 단위는 대부분 500메가 이하 단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전압도 아마 800kV 이하, 대부분의 공장에서는 154 수준 받아서 22,900kV 이하 단에서는 대부분 이 미케니컬 스위치 방식의 캐피스터 뱅크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VC와 스텝콤이 있는데요. SVC하고 스텝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성 소자는 사이리스터라는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사이리스터 밸브라는 놈과, 그 다음에 이것들을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제어반, 그 다음에 개통에 실제로 연결하기 위한 변압기, 실제로 이 변압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캐피시터나 리액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2세대, 이 방식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인버터 방식으로 나와 있던 스텝콤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용량대는 거의 SVC와 스텝콤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런 저희는 대부분 개통의 이 팩칠한 설비는 개통의 병렬로 붙어서 실제로 개통의 품질하고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기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고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병렬 팩치 설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대부분의 공장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역률 개선이 거의 단위 역률인 1로 수렴할 수 있는 제어를 자동으로 해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개통에서의 전압 변동을 저감을 시킴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공장의 전력 품질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팩치 설비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이 팩치 설비를 실제로 도입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력 요금을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가장 큰 유지 보수 비용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설비의 수명 또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설비의 수명은 대부분 20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설비 수명 또한 1세대인 캐피스터 뱅크 대비 굉장히 효율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병렬 팩치 솔루션에는 1세대, 2세대, 3세대 계속 말씀드리지만 1세대, 2세대, 3세대에서 고객들이 대부분 갖고 계신 팩치 설비는 1세대인 캐피스터 뱅크와 리액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캐피스터 뱅크하고 리액터는 기계적인 스위치로 계단식으로 제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역률이 가장 낮에 주간 부하에서 조업을 하실 때 발생되는 유도성 부하를 통해서 역률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캐패시터를 투입을 하기 위한 진상 캐패시터로 동작을 시키고요. 저녁같이 야간에 조업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리액터를 동작을 시켜서 역률을 보상하는, 그러니까 진상과 지상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진상 역률과 지상 역률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캐패시터와 리액터 뱅크라는 두 가지 제품을 동시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2세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VC라는 설비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SVC는 JSC라는 설비와 그 다음에 TCR이라는 설비로 구성이 됩니다. TSC라는 설비는 옆에 있는 MSC, 미케니컬 스위치 캐패시터와 동일하지만 앞에 이 T자가 사이즈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스위치를 통해서 캐패시터를 개통에 투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과도가 없이 개통에 투입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TCR은 사이리스터를 컨트롤한 리액터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파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옆에 있는 것처럼 계단식으로 투입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렇게 선형으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TSC와 TCR을 동시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선형적으로 역률을 보상할 수 있고 선형적으로 무전력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2세대의 가장 큰 단점은 TSC를 써서 용량성 역률을 보상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단식으로밖에 제어가 안 되던 것들을 이 스택콤이라는 인버터를 이용한 무전력 보상기를 설치하시게 되면 모든 진상과 지상 영역대에서 이렇게 선형적으로 모든 것들이 제어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에 대해 편리성은 굉장히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왜 팩치라는 설비를 사용해야 되는가? 고객 차원에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1호사 한전으로부터 1호사 전압을 수전받아서 공장 단위에서는 22,900 또는 뭐 680V, 뭐 380V의 전압들을 주로 사용하시는데요. 조업 상태나 부하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전압 변동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팩치 설비가 들어가지 않게 되면 이렇게 전압 변동이 굉장히 플럭추에이션이 되게 심한데, 만약에 이런 전압 변동률을 저희가 일정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팩치라는 설비를 공장 계통에 설치하시게 되면 이런 전압 변동을 팩치 설비가 잡아줘서 거의 일정한 형태의 전압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팩치 설비는 대부분 전압 변동률을 2% 이내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또한 역률을 항상 1로 수렴을 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부하에 상관없이 항상 1로 수렴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제어를 해주는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팩치라는 설비가 들어가기 시작했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패시터 뱅크가 들어가서 공장의 역률을 공장의 역률을 향상시키는 가장 큰 목표는 전기 요금 개선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전 공급 약관에 따르면 역률은 기본적으로 공장에서는 0.9 이상으로 유지를 시켜야 되고 0.9 이하로 떨어지시게 되면 아마 페널티 전기 요금을 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 0.9 이하로 떨어진 페널티 요금보다 실제로 설치되는 설비의 비용이 더 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페널티 금액 대비 설치 비용에 대한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주간 단위에서는 대부분 지상역률이기 때문에 캐패시터 뱅크를 많이 투입을 하실 텐데요. 조업이 없는 야간에서는 투입되는 캐패시터 뱅크를 만약에 개통해서 차단을 시키지 않으시면 오히려 진상역률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간에는 캐패시터를 투입을 해서 역률을 개선을 시키고 야간에는 조업이 만약에 없을 때는 이 캐패시터 뱅크, 투입된 캐패시터 뱅크를 빼서 다시 한번 역률을 개선하는, 어떻게 보면 운영이나 공장에 계신 분들의 관리 포인트가 굉장히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럽도 마찬가지요. 저희 신재생 보급 정책에 따라서 신재생 발전,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전원들이 실제로 개통에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신재생 발전이 투입됨에 따라서 실제로 전력 개통이나 공장 개통의 운영에 안전성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 곧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대부분 영국이 전체 발전 설비의 37%를 신재생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 신재생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탈락을 하게 되면 개통이 붕괴되는 그런 현상들도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처럼 실제로 제주도에 설치되는 저희 나라의 풍력 발전도 부하하고 미스매칭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발전량 대비 부하에서 사용되는 발전량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개통 운영상에서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한전에서는 신재생 발전기 연계 기준을 최근에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발전기가 들어가 있는 모든 신재생 발전은 기본적으로 33% 정도의 무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추가로 공급을 해야 실제로 신재생 발전을 개통에 연계시킬 수 있는 개통 연계 기준이 실제로 개정이 되었고요. 산업단지에서 보실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역률 개선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률을 최소 0.92에서 1까지를 유지시켜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업이 많을 때, 조업이 없을 때, 또는 공장이 휴전 기간에 들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캐패서 뱅크와 같은 1세대 무전력 보상 설비 같은 경우는 관리 포인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이슈는 실제로 캐패시터 뱅크 같은 것들을 역률을 보상해서 투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 순간 과도 전류가 흘러서 캐패시터 또는 차단기가 소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반도체 스위치를 사용하는 SVC를 사용하게 되면 왼쪽의 그림처럼 과도 상태가 거의 없이 깨끗하게 투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유지 보수비의 절감 효과를 크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치는 대부분 모든 산업 분야에서 다 적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패치라는 설비가 공급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범위는 일단 대부분 철강 회사에서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철강 회사의 대부분 목표는 역류를 보상하거나 풀리거나 고조파를 감소시켜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력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개통의 전압을 보상해서 개통의 신뢰도와 안정도를 향상을 시키는 목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많이 보급되는 신재생과 그 다음에 철도 분야에서도 전압을 보상을 하거나 모전력을 보상을 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전력을 증가시키는데 패치 설비가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패치 설비를 저희 LS 일렉트릭에서는 어떤 제품군으로 갖고 있는지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패치 솔루션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전소 건물 같이 건물에 들어가서 대용량으로 설치되는 빌딩형이 있고요. 또한 공장의 수배접안에 들어갈 수 있는 판넬형 타입의 패치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빌딩처럼 건물을 지어서 들어갈 수 있는 대용량에 대한 제품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 회사는 SVC와 스텝콤이라는 제품을 갖고 있고, 타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도성 용량을 보상할 수 있는 TCR과 그다음에 용량성 무전력을 보상할 수 있는 TSC, 그 다음에 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는 필터 캐패시터로 구성되어 있는 SVC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SVC의 기본적으로 설치 면적은 고객이 선택하는 용량에 따라서 레이아웃이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고객이 원하는 설치 면적에 최적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약을 해서 납품되는 기간,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대략 한 18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요. 기본적인 용량은 플러스 마이너스 용량성 100, 유도성 100을 포함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메가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500메가까지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스택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용량에 따라서 레이아웃이 바뀔 수가 있고요. 이것 또한 공급 기간도 18개월 정도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공급 기간은 고객의 개통 상황이나 고객의 조업 상황, 그다음에 고객의 조업 상황에 따라서 정정 기간까지 다 고려를 하게 되면 실제로 18개월이 아니라 16개월까지도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용량도 스택홈과 SVC 마찬가지로 저희는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메가바르까지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은 기본적으로 100메가바르 이상의 대용량 무전력을 보상하는 데 사용되는 설비이고요. 실제로 공장 단위에서는 수배 전반 단위에서 22,900V 이하 단위에서는 판넬형 스택콤을 주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판넬형 스택콤은 잘 모르시겠지만 대부분 고객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판넬형 스택콤이라는 것은 자동 무전력 보상기라는 설비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또한도 저희가 판넬형 스택콤도 레이아웃도 기본적으로 용량에 따라서 충분히 변경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요. 판넬형 스택콤은 가장 큰 장점은 저희가 설치해서 시운전까지 완료하는 기간을 대략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설치 운전을 할 수 있는 장점은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용량은 플러스 마이너스 125kb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2메가바르까지 다양한 전압군을 갖고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저희 팩치 솔루션을 최적화시키는 제품들이 또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바일이라는 제품과 그 다음에 컨테이너 제품, 그 다음에 이하우스라는 제품을 통해서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제품의 속성을 바꿔서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바일은 말 그대로 이동이 가능한 설비입니다. 어떠한 지역에 설치를 했다가 개통 상황이나 조업 상황이 바뀌어서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할 때 가장 유리한 점이 이 모바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일반적으로 트레일러에다가 설비를 안착을 해서 트레일러 자체로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트레일러 자체가 설치가 돼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트레일러만 이동을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설치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은 고객군에서는 대부분 설치 면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42피트서부터 45피트 컨테이너에 저희 설비를 담아서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모바일이나 컨테이너 타입의 팩치 시스템의 용량은 플러스 마이너스 50메가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200메가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인 이하우스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컨테이너 타입과 비슷하지만 이하우스라는 형태를 통해서 저희가 또 공급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 타입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형태이긴 하지만 고객들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제품군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제품 소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저희가 한전의 신재천 변전소에 용량은 마이너스 유도성으로 225메가바르서부터 용량성으로 675메가바르까지 설치가 된 SV 시스템을 공급을 했고요.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목표는 한전의 3, 4, 5kV 계통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로 실제로 지금 운전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최근에 스택홈이라는 제품을 한전 고독변전소에 설치해서 지금 운전 중에 있고요. 용량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300메가바르고
이거의 가장 큰 목표는 실제로 HVDC가 평택 삼성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연계되는 연계 모선의 전압 안정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플라스마에서 300메가바르의 스텝콤이 설치돼서 운전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림은 기본적인 컨테이너 타입의 패치 설비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타입에 잘 보시면 이 컨테이너 한 동의 기본적인 단위 용량은 50메가바르입니다. 그래서 20메가서부터 50메가바르까지는 이 컨테이너 42피트 정도의 컨테이너 한 동으로 역률 보상을 커버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걸 100메가 정도로 올리고 싶다 하시면 이 컨테이너를 두 대를 이렇게 병렬로 붙이게 되면 최대 100메가바르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더 용량을 키우고 싶으면 이거를 4대를 병렬로 운전하게 되면 최대 200메가바르까지 확장이 가능한 제품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공장 단위 수배 전반에서 무유 전력을 보상을 해서 전압 안정도를 개선하거나 역률을 개선하는 것에 가장 큰 최적 솔루션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판넬형 패치 솔루션인데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판넬형 패치 솔루션은 대부분 ESS 시스템에 적용됐던 요 인버터 방식을 채택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공장의 전력의 증설이나 공장을 증설할 때 무전력 보상 설비도 증설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추가로 설비를 더 구매하거나 설치 면적이 부족할 때 다른 지역에 설치할 수가 있는데 저희 제품은 단순하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이 판넬형 스텝콤을 확장을 하게 되면 용량을 얼마든지 증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인버터 하나의 기본 단위가 125kW바고요. 이 125kW를 이렇게 쭉 판넬에다 설치를 해서 용량을 증대시키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6개의 요 인버터를 병렬로 구성하게 되면 이 판넬 하나가 보상할 수 있는 무유 전력은 최대 2메가바르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25kW 단위의 구성품을 이렇게 확장을 해서 계속 병렬로 연결을 하게 되면 최대 2메가바르까지 운전이 가능하고요. 이 2메가바르 시스템을 두 대를 또 병렬로 연결하면 4메가바르까지 운전이 가능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 패치 시스템에 대한 납품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1번서부터 6번까지는 해외 제작사와 컨소시엄을 해서 실제로 포스코나 아니면 철강회사에 납품했던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대용량은 한전이나 철강회사에 주로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전에 3, 4, 5kV에 연결되어 있는 최대 용량으로 SVC와 스텝콤을 공급한 납품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패치 설비는 전체 개통을 보셨을 때 송정 단위, 그 다음에 수전 단위, 그 다음에 부하 단위의 여러 가지 역률이나 무유 전력을 보상할 수 있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요. 대부분 공장 단위에서는 판넬형 스텝콤이 적합한 솔루션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패치 제품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Q&A 세션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3가지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패치 설비의 보상 응답 특성은 어떤 기준으로 설계가 되나요? 패치 설비의 응답 특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응답을 하기 위한 측정이나 신호 변환에 대한 오차율을 저희는 플러스 0.3% 이하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SVC 같은 경우는 응답 특성이
60Hz 기준으로 봤을 때 2사이클 이내, 그다음에 스택홈으로 봤을 때는 1사이클 이내, 그러니까 16ms 이내에 동작이 가능하고요. 저희의 목표는 최종 목표 제어값의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 도달하는 안정화 시간은 대략 100ms 이내에 제어가 완벽하게 끝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격 대비 과부하 운전 조건은 어떤가요? 대부분 설비의 무전력 보상 설비의 전격 대비 과부하 조건은 고객의 사양에 따라서 다르게 설계가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단시간 최소 전압과 단시간 최대 전압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시간 최대 전압은 일반적으로 전격 전압의 1.3pU에서 1초 동안 동작을 하도록 과부하 내량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단시간 최소 전압은 SVC 같은 경우는 전압을 기준으로 봤을 때 0.5pU에서 10초, 스택홈 같은 경우는 0.3pU에서 10초 동안은 동작할 수 있도록 과부하 조건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팩트 시스템의 유지 보수 기준과 사용 연한은 어떤가요? 저희 팩트 시스템의 기본적으로 사용 연한은 대략 20년에서 25년을 볼 수가 있고요. 20년에서 25년의 사용 연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램 해석이라는 걸 통해서 유지보수 조건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저희가 유지보수에 대한 조건을 드릴 때는 기본적으로 순시 점검과 그 다음에 초기 점검, 그 다음에 하자 점검, 보통 점검, 그 다음에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특별 점검을 통해서 이 기본적으로 이 5가지의 점검 포인트를 통해서 대략 시스템의 사용 연한은 25년 정도로 저희가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다음 주 8월 12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